진행도 미래를 나타내고 현재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는데 현재가 조금 더 확정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will이란 말을 쓸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더 확정적이지 않다. 가지가 아마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mental activity를 나타내는 verb에 관한 얘기. remember 하면 기억이 안 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 그런 reading을 줄 수가 있죠. 이런 것은 the action of entering the state. 옛날에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 새로운 생각이 나는 상태로 이제 가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을 ingressive aspect라고 한다. 처음 시작되는 어떤 상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I suddenly remember that I had an appointment at 2. 갑자기 2시에 약속이 있는데 기억이 났어. 라고 말할 때 ingressive. 어떤 것이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grass라는 것이 진행이라는 뜻인데 in 하니까 새로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aggressive란 말이 나올 텐데 이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I remembered all along what she had told me의 경우에 계속해서 줄곧 기억했어. 그럴 때는 상태가 그냥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리딩을 주기도 한다. remember는 ingressive한 aspect를 나타내기도 하고 몰랐다가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는 경우 아니면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의 경우에는 stayed in existence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simple past가 만약에 se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 행동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durative 할 수도 있다. 그래서 he said in the last row 같은 경우에 만약에 펑츄얼하게 해석이 된다면 앉는 동작을 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 줄에 가서 앉았다라는 어떤 액티비티를 펑츄얼한 액티비티를 나타나기도 하고 he sat in the last row 하면 거기에 앉아 있었다라는 의미도 가능해서 he was sitting in the last row라는 의미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he sat in the last row는 is ambiguous between punctual and durative readings가 될 수 있다. 그래서 sit은 punctual reading을 주기도 하고 durative한 reading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 물론 habitual aspect를 나타내기도 한다. habitual은 습관적인 것을 나타내는 aspect인데 he sat in the last row every time he went to theater 하면 그는 극장에 갈 때마다 맨 마지막 줄에 앉아 라고 말할 때 he sat in the last row every time he went to theater의 경우에는 the past tense denotes habitual aspect 이고 imaginary punctual durative aspect를 나타내기도 한다. habitual한 aspect는 현재로 쓸 수도 있고 과거로 쓸 수도 있는데 he smokes cigarettes 하면 담배를 지금 피고 있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배를 핀다라는 present habit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디노트 한다기보다는 이런 허비추얼한 것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걔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라든지 그런 뜻을 준다. 그래서 he smokes cigarette라든지 drinks tea라든지 sleeps 8 hours every night 이런 present tense의 경우에는 habit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면 is smoking, is drinking, is sleeping 이라고 일반적으로 쓴다. 그래서 직업이 뭐냐고 그럴 때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물어보지 what are you doing for a living? 이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직업이 뭐야? 그럴 때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현재형을 쓰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볼 때 쓰는 말인 거고, 실질적으로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어? 할 때는 is doing이란 말을 쓴다는 거. 내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대학교 다닐 때인데, 미스 유니버스가 한국에서 열렸었어. 미스 유니버스가 한국에서 열렸었어. 내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지 알 텐데, 그때가 언제냐면 전두환 시대 때였어. 웃기냐? 전두환이 소위 3S 정책을 이제 펼쳤는데 국민들이 이제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갑자기 총칼로 이제 이렇게 진압을 한 거니까. 그래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3S 정책을 던져. 3S 중에 첫 번째 S가 스포츠. 프로야구도 그때 그래서 생긴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데 관심을 갖게 하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 S가 섹스였나? 기억이 안 나네. 3S인데 분명히. 그래갖고 그 뭐 올림픽 유치도 하고, 올림픽 유치는 이제 스포츠일 거고, 미스 유니버스를 갖다가 유치를 했어. 미스 유니버스를 갖다가 S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갖고 이제 미스 유니버스를 이제 개최해서 1등이 미국 여자인가가 됐어. 이제 진이 저기 미국 여자가 됐는데 통역을 이제 하는 사람이 오역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 이제 애가 얘기를 했어. 그때 남자친구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라고 이제 시켰는데 통역이 What is he doing? 이라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대답이 아마 지금 이거 중계하는 거 저기 텔레비 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 원치 않는 이제 통역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What does he do?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What is he doing? 이라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80 몇 년도였는데 80년대 초반 80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현재형으로 쓰면 일반적인 얘기를 나타낸다.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으면 진행을 써라.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 라고 말을 한다. For a living 이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렇다는 것. past habit 당연히 과거형을 쓰면 되겠죠. He watched the 8 o'clock news last year. He used to watch the 9 o'clock news. 뉴스가 옛날에 다 9 o'clock이었는데 지금 일부 8 o'clock 더 앞으로 당겨졌죠. 미국은 6 o'clock? 오후 6시부터 뉴스를 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수로를 나눌 때 틸릭, 에이틸릭으로 나누는데 틸릭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추럴 엔드포인트가 있는 수로예요. 빌트 하우스 하면 집이 다 지어지면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트 하우스 as natural endpoint. 네, 그리고 read book도 마찬가지로 책을 다 끝나는 엔드포인트가 있죠. 에틸릭은 뭐냐면 had walked in the park. 공원을 걸었다, 산책했다의 경우에는 에이텔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끝나는 시점을 요것만 보고서 예측할 수 없는 cried yesterday 마찬가지. 끝나는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서 얘네들은 에이텔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목표가 있는 경우에 텔릭이라고 해요. 집을 다 짓는 그런 엔드포인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read 마찬가지. 근데 work라든지 cry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똑같은 walked라도 walked to the post office에서 우체국까지 걸었다 그러면 엔드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사라고 할지라도 틀리게 될 수도 있고 애틀리게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지금 이제 그 얘기를 the inherent telicity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context. 그래서 Fred was running the park 하면 애틀리게예요. 달리기 하고 있는 동작 자체는 애틀리게인데 Fred ran in London Marathon 하면 런던 마라톤에서 뛰었어. 그러면 엔드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텔릭이라고 말할 수 있다. Fred built a house. 집 한 채를 졌어. 그러면 텔릭인데 Fred builds houses. Fred는 집 짓는 일을 하고 있어. 건설업자야. 주택업자야. 라고 말하는 문장에서는 엔드포인트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이텔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다 봐야지 텔릭인지 에이텔릭인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동사만 딱 보고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텔리스리라는 것이 무지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시험 문제 거의 90% 이상 나오는 얘기예요. 전치사 뭐가 나오느냐. 이거만 알면 최소한 두 문제 맞는 거야. Harry built a yacht. 다음에 5 months. 앞에 전치사가 붙는데 in이라는 전치사를 쓰면 좋은데 for라는 전치사를 쓰면 안 좋아요. built a yacht는 built a house처럼 엔드포인트가 있는 텔리스리가 있는 그런 수로이고요. 텔리스리가 있을 때는 전치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듀레이션이 존재하고 그래서 in이란 말을 쓰게 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in을 씁니다. 비번을 보면 더 이제 확실해지는데 Harry gazed at the sea 다음에 in이란 말 안 쓰고 for 5 minutes 하는데 바다를 바라보았다는 텔릭한 애가 아니고 이럴 때는 5분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라고 말하고 텔릭이 아닌 수로의 경우에는 for를 쓰고 텔릭인 경우에는 in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D를 먼저 보게 되면 treated his patient 다음에 for를 쓰고 cured his patient 다음에는 in을 쓰는데 왜냐면 병을 고쳤다는 얘기는 엔드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병을 앓고 있다가 병이 다 나은 내추럴 엔드포인트가 있고 내추럴 엔드포인트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해서 끝나는 시점까지가 3개월 걸렸어 라는 뜻이고 treated his patient for 3 months 란 말은 3개월 동안 지금 치료를 했어 라는 뜻이고 치료를 했는데 결국 다 나았어 라는 보장은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그냥 듀레이션만을 나타내는 for를 쓰게 된다는 것. 그래서 in이란 말은 엔드포인트가 있을 때 쓰는 말이고 for는 엔드포인트가 없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for 같은 애들은 그냥 단순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말일 때 쓰게 되고 in이란 말은 종결점이 있을 때, 내추럴 엔드포인트가 있을 때 in이란 말을 쓰게 된다. 그래서 Harry walked in 5 minutes하고 Harry walked for 5 minutes는 어떻게 다르냐면 5분 동안 달렸으면 액티비티만 나타내는 거고 in 5 minutes는 5분 만에 달렸다는 뜻이에요. 저건 또 액티비티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동안하고 만에라는 말을 생각을 잘 해보면 예를 들어서 100m를 예를 들어서 5초 만에 주파했어. 그러면 100m 달리는 내추럴 엔드 포인트가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거 할 때 5초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초는 좀 심했고 10초. 너 100m 몇 초 걸렸어? 14초? 한 17초? 17초? 내가 한때 전성기 때 12초 7, 8을 뛰었어 내가 전성기 때 반대표는 나가고 그랬었어 고2, 고3 때 12초 대 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지 잘 뛰면 13초 때 넌 몇 초 때 됐어? 14초? 하여튼
그 만해하고 동화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동화는 그냥 듀레이션을 나타냈고요. 만해는 내추럴 엔드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 쓰인다. 사실은 그래서 찰스가 5분 만에 달렸어는 어떤 거리가 있는데 걔를 5분 안에 이제 끝낸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뜻이냐면 달리라고 계속 그러는데 미적거리다가 5분 만에 5분 지난 다음에 달렸어 라는 뜻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경우도 간에 만에는 뭐냐면 스타팅 포인트하고 엔드 포인트가 이렇게 딱 정해지고 엔드 포인트에서 어떤 사건이 새로 시작되거나 종결되거나 하는 그런 시작점과 엔드 포인트가 있는 그런 A다. for는 그거 없이 그냥 단순한 듀레이션만을 나타낸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나겠지. in을 쓰는 게 좋을까? for를 좀 쓰는 게 좋을까? 그래서 treat it, cure 이런 경우에 cure는 in을 쓰고 treat의 경우에는 for를 쓰고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아래 정리한 것처럼 텔릭 시츄에이션의 경우에는 in을 쓰고 에텔릭의 경우에는 for를 쓴다는 거. for를 쓴다는 것. 그래서 영화에서 보통 또 해석할 때 in 20 years 라는 표현이 in을 어떻게 번역할 거냐는 거예요. 오비인을 통역한다고 하니까 in 20 years 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는 거예요. 20년 동안에. 야. 20년. 이는 아니. 텔릭 센텐스에서 쓰이고 20년 후에란 뜻인 거예요. 지금부터 20년이 지나서 20년 안에 뭐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야. 이는 두 개의 사건을 갖다가 딱 설정하고 지금부터 20년 지난 후에 뭐 이 정도의 뜻인 거지. 그 마지막 입세 쓴 작가가 누구지? 오일린가? 그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하나가 In 20 Years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in이란 말은 만에 라는 뜻인데 20년 후에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다. 자, in 5 minutes. Start in 5 minutes 하면 5분 지나서 시작해.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질문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 표가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넘는 건데 이 표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질문. 어. 4페이지에서 4페이지. I'm knowing French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설명은 상태는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상태 자체가 사실은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걸 진행형으로 뭘 또 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태 동사는 진행이 안 된다 라는 건데 무수한 카운터 이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상태인데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 여기를 그 예는 없네. 예를 들어서 have a good time의 경우에 he is having a good time 같은 경우에 상태인데 즐거운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뭐지? 근데 have a good time의 경우에는 동작이 좀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해. 동작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제 having a good time이라는 말이 되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데, 근데 일반적인 얘기는 state는 상태는 is not compatible with progressives. 그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왜냐하면 state는 이미 상태니까. 그리고 진행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진행은 동작을 상태로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진행은 동작을 turns an event into state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if it denotes a state, it's redundant to touch the progress range 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기억할 것은 진행은 상태이다 라는 거예요. 뭐 파슨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대표적인 학자인데 진행은 상태이다. 당연히 그렇지. 동작일지라도 is running 하면 달리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해요. 또 그 9페이지에서요. 그 페이지 그 he sat down in the last row. 여기 이 문장을 펑츄얼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down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그 down이라는 말이 없이 he sat in the last row 이렇게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건 펑츄얼이라기보다는 시링보다는 더 전체적인 그림을 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it이란 말이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sit down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it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앉는 거니까 여기서 down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은 동작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쓴 말이고 sit이라는 것이 동작을 나타내고 동작을 나타낸다면 펑츄얼한 리듬을 he sat in the last row가 줄 수 있다. 그래서 sit이란 말은 앉아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앉는 동작을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게 그 포인트예요. 그래서 sit은 상태와 동작을 다 나타낸다. 우리나라 말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마지막 줄에 앉았다 라고 말할 때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앉다라는 말이. 극장에 올 때마다 마지막 줄에 앉았어 하면 허비추얼한 리딩을 주기도 하고 지금 잔 어디 가니? 지금 마지막 줄에 앉았어 라고 할 때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말도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또 그 I saw him leaving home 이라는 문장이 있고 I saw him leave home 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leaving이 일시적인 느낌을 그 집을 떠나는 그 순간만 봤다라는 일시적인 느낌을 주고 I saw he leave home을 뭐 집을 떠나기 위해서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집을 떠나는 그 장면 그리고 떠나기까지 이걸 다 포함한다라고 더 넓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he sat in the last row에서도 일시적인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sitting이 일시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셋이 더 긴 느낌을 저는 그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A라는 해석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야? 그 sitting하고 setdown이 바뀐 것 같습니다. sitting이 오히려 그 일시적인 느낌이어야 되고 지속이 아니라 오히려 일시적인 느낌을 줘야 되고 set이 오히려 더 지속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패러프레이즈 문제인데 일단 sit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sit이 앰비기티가 있다는 것은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패러프레이즈를 He is sitting in the last row라는 것이 어떻게 듀얼티브 리딩이 나오느냐라는 게 질문인 거지. 네네. 근데 이 진행의 경우에도 지금 이 말 자체가 이제 앰비기티가 있는데 그 안고 있는 동작을 디스크라이브 할 수도 있고 B 센텐스가 그 다음에 앉아 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본의 B가
좋은 패러프레이즈가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일본의 비 자체가 앰비기티가 있을 수 있는데 He is selling the last row라는 말이 듀어티브한 리딩을 못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intend하는 것은 안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듀레이션이 지금 홀드가 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려고 일본의 B라는 말을 썼는데 일본의 B 자체가 앰비기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 그래서 이게 좋은 패러프레이즈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He is selling the last row라는 말을 갖고서 이게 듀레티브를 나타내지 않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일시적인 동작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계속 앉아있는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뜻은 그러면 이걸 일시적인지 이 진행형을 봤을 때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 지속적인지를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나요? 동사가 갖고 있는 이제 의미적 자질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적 자질을 갖고서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직관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agree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동사라고 할지라도 목적어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동사의 분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동사구 전체를 봐야지 동사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동사구 전체를 봐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동사만 보고서 이게 텔릭이야, 에틸릭이야 아니면 뭐 듀러티브와 펑츄얼이야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또 11페이지에서 몇 페이지? 11? 네네. Harry treated his patient for 3 months and he made 만약에 여기에 추가 문맥을 붙여서 and he made a full recovery 이렇게 문장을 쓴다라고 하면 for는 엔드 포인트를 이끌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맥에 의해서 and he made a full recovery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 for는 지금 이 문맥에서는 엔드 포인트를 이끄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문맥이라는 것이 이 문장 다음에 나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나온 문맥은 앞에 있는 문장에 그래머티컬한 아스펙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그 다음에 뭐 made a full recovery라는 말이 있을지라도 그 전에 있는 이 문장에서의 in for의 용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for만 써야 된다. 왜냐면 문맥이라는 것이 앞에서 주어져야 되는데 뒤에서 주어지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 우리나라 만약에 영어는 직관이 어려우니까 만약에 판단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나라 말을 한번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해리가 의사인데 지금 자기 환자를 3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다 났어. 그런데도 동안이라는 말 써야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치료를 했는데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it's really hard to judge whether this sentence is grammatical or not. Why don't you try to translate into Korean? Although there is no direct matches between the two languages, but it might be helpful.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면 3개월 동안 치료했는데 다 났어. 그런 말은 퍼펙트한데 3개월 내에 치료를 했는데 다 났어. 이런 말은 좀 어색하겠죠.
그러면 그 for를 설명할 때 음. for는 엔드 포인트를 이끌 수 없다가 아니라 이끌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다. 이건 문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아니지. 문맥은 앞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다 나서라는 말은 뒤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진도를 계속 나갈까요? 그래서 밴들러라는 사람이 수로를 분류를 했는데 state라는 상태, 아까 말한 activity, 동작, accomplishment, achievement, several factors. several factors란 말은 나중에 다른 학자에 의해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집어넣어준 거고, 하여튼 동사를 이렇게 5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state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수로는 다이내믹이라는 것이 역동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동작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state는 동작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다이내믹이고, state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이 걸리니까 듀러티브하다고 말할 수 있고, state는 어떤 목적을 갖고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텔릭이다. 그래서 state는 마이너스 다이내믹 플러스 듀러티브 마이너스 텔릭이다. 액티비티는 running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Johnny's running 이런 문장인데, 액티비티는 다이내믹하죠. 그 다음에 달릴 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듀러티브 하죠. 근데 달리고 있어는 어떤 목적을 엔드포인트가 내추럴 엔드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텔릭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John went to the post office라는 말이 있다면 걔는 플러스 텔릭이다. 우체국까지 가서 그 이벤트가 끝난 거잖아요. 내추럴 엔드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John went to post office의 경우는 플러스 다이내믹, 플러스 듀러티브, 플러스 텔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 I said before, we cannot judge the property of a predicate just on the basis of the verb. You need to take a look at the whole constituent. 전체 구성소를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accomplishment는 뭐냐면 아까 build a house처럼 내추럴 엔드 포인트가 있는 그런 수로를 말하는데, 배를 갖다가 아니면 집을 지을 때 어떤 다이내믹한 액티비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플러스 다이내믹하고, 시간이 걸리니까 플러스 듀러티브하고, 그 다음에 엔드 포인트가 있겠죠. 집을 다 지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플러스 틸릭이어서 accomplishment는 플러스이다. achievement는 아까 find, reach, drive 같은 애인데, 얘네들은 그 이전에 준비 동작이 있긴 있어요. find,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동작이 있겠죠. 내추럴 엔드 포인트가 있죠. 그래서 achievement는 틸릭이고, 그 다음에 찾으려고 한 동작이 들어가니까 다이내믹하고, 찾는 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듀러티브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achievement의 동사 예로는 find, reach, arrive.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순간에 발견을 하는 거니까 전치사가 at이다. accomplishment는 2개의 이벤트가 시작하는 이벤트, 끝나는 이벤트, 2개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in이라는 말을 쓰게 된다. for는 duration을 나타내는 말로서 activity에 쓴다. 그래서 state, no, remain, like 같은 state 동사들은 minus, plus, minus이고, activity를 나타내는 work, laugh, sleep의 경우에는 they're compared with the preposition for하고 같이 나타나면서 plus dynamic, plus durative, minus 텔릭이고, accomplishment의 경우에는 전치사 in을 쓰게 되는데, 왜냐하면 starting point와 end point를 in이 다 나타내기 때문에 만에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build a house, read a book, 이런 애들이 accomplishment이고, achievement는 find, reach, arrive인데, 이런 애들은 어떤 풍철한 애다. 어떤 순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at이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는데, 당연히 마이너스 듀러티브이고, 동작은 인발브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다이내믹이고, find를 함으로써 끝나는 거니까 내추럴 엔드 포인트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틸릭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세멀 팩티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킥, 카프, 블랭크처럼 찬다든지 기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눈을 깜빡이든지 하는 애들인데 동작이 필요해서 다이내믹하고 차는 순간은 순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듀러티브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틀리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틀리기. 그래서 이 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표에 대해서 아직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면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세멀 팩티브에서 얘를 마이너스 텔릭이라고 하는 이유는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킥 한 번 하고 나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마이너스 텔릭이라고 한 것 같아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질문. 교수님께서는 킥, 커프, 블링크를 이 마이너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 마이너스라는 것에 이 학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마이너스 텔릭이라는 말에 네. 반복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마이너스 텔릭이고 만약에 킥하고 한 번 하고 끝났어. 그러면 플러스 텔릭일 수도 있어요. 난 쟤 한 번 찰 거야. 라고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John kicked somebody, 누구를 찼다고 쳐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를 내추럴 엔드 펀치가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얘는 이제 플러스 텔릭일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킥이라는 것이 반복적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텔릭이다라고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테너 팩티브라는 부류는 밴델러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제 in 4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Harry built a yacht in 5 months. 다섯 달 만에 요트를 하나 지었어. 건조했어. 할 때 in이란 말은 되고 for는 안 된다. Harry gazed at the sea in은 안 되고 for 5 minutes. 5분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응시하였다의 경우에는 for만을 써야 된다. Harry walked in도 되고 for도 된다. 왜냐하면 문맥상 어디로 가기로 걸어가기로 목표한 목표 지점이 있으면 in도 되고 그렇지 않고 정처 없이 만약에 산책을 했으면 4, 5 minutes가 된다. 네, 그리고 Harry treated his patient 4만 된다. Harry cured his patient in만 된다. 틀린 시츄에이션의 경우에 in 쓰고 a틀린 경우에 for 쓴다. 그래서 아까 스미스가 kick, love, cough, blink를 갖다 마이너스 틀리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for하고 같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John kicked the ball for 5 minutes의 경우에 그런 경우 for랑 같이 쓰일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틀리기야 라고 말했지만 만약에 딱 한 번 차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플러스 틀리기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래요. 질문 또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으면 그 다음으로 계속 갈까요? Some predicates express the beginning, continuing, or ending of stage. 시작을 ingressive 하다고 얘기하고 grass라는 것이 progressive에서 알 수 있듯이 grass라는 것이 진행을 나타내고 프로라는 것이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프로그레시브고 인그레시브는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그레시브는 거기서 빠져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애그레시브의 이지는 X라는 뜻이에요. 빠져나오는 거. 이는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 그래서 ingressive, aggressive란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ggressive는 X 빠져나오는 걸 말한다. 이는 기어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continuative는 뭐 지속적인 거고. 그래서 로케이션에 관련해서 simple state는 the lamp is on the table, there are some oranges in the basket. 이게 상태이죠. 근데 Pat got on arrival at the office에 가면은 거기 있지 않다가 오피스에 지금 이제 도달해서 거기에 머무르기 시작하는 그런 아스펙트를 나타내기 때문에 ingressive라고 말할 수 있겠다. Pat stayed in, remained at의 경우에는 continuative 한 거고, left는 거기 있다가 빠져나온 거니까 left나 departed from의 경우에 빠져나온 거니까 aggressive aspect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글로 기어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다가 뭐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다가 뭐 이런 aspect를 나타내는 개념을 갖다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causative 가 있는데 put, place the lamp on the table은 이제 ingressive한 relation을 만들어주는 causativ이기 때문에 causative ingressive라고 말하고, left의 경우에는 causative continuative. 거기다가 이제 놔둔 거니까. 그다음에 took, remove의 경우에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cause한 거니까 causative aggressive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 포지션의 경우에도 simple state는 had 혹은 owned the car 이렇게 말을 하는데, ingressive는 got a car, got a car는 없다가 새로 생긴 거니까 ingressive 하고, 과에도 마찬가지. kept the car 하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lost, gave up의 경우는 aggressive.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gave a car to Pat. Pat한테 차를 주었다 하면 없다가 새로 생긴 거니까 causative ingressive인 거고, took the car from Pat 하면 있었는데 뺏어간 거니까 causative aggressive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내가 얘기했나? 소위 사형식과 삼형식의 차이점 얘기했을 텐데, 기본은 큰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John gave a book to Mary라는 문장과 John gave Mary a book이라는 문장이 있으면 의미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거의 어렵지. 줬는데 안 받았다고 말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래서 John gave a book to Mary, John gave Mary a book. They are identical in meaning. 의미가 똑같은데 가르치다의 경우는 좀 달라요. John taught Mary linguistics라는 말과 John taught linguistics to Mary라는 말이 있으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taught Mary linguistics. 그리고 taught linguistics Mary. to Mary 하면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John taught Mary linguistics, John taught linguistics to Mary 하면 there's slight difference in meaning between these two sentences. 정우, 어떻게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메리에게만 응? 메리에게만 가르치는 메리에게만? 내가 그렇게 편애하지 않아. 누구에게만 가르쳐주진 않아. 하나는 메리한테 가르쳤는데 to 메리는 메리가 그래서 언어학을 안다는 보장이 없어. taught Mary linguistics 하면 그래서 메리가 언어학을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또 예를 들어서 sent Mary
parcel book. 소폰인데 그냥 a book이라고 하죠. Sent Mary a book, sent a book to Mary. 하면 똑같아요. 얘는 메리한테 책을 보냈는데 메리가 받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Sent Mary book 하면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소위 사형식 동사는 얘네 둘 간에 메리하고 어부 그다음 메리하고 랭귀지 사이에 kind of possession relation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거나 그래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메일을 쓰고 싶은데 조금 더 강력하게 쓰고 싶다. 걔네들 간의 possession relation을 갖다가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싶다 할 때는 사형식을 쓰는 거예요. to는 방향만을 나타냅니다. to는 방향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사형식과 삼형식의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give a shot이라는 이디엄 아니? give a shot. 그런 계획을 추진하다 시작하다 그런 계획을 시작하다 할 때 예를 들어서 John game plan a shot 하면 그런 계획을 이제 실행하는 건데 이런 말은 안 돼요. gave a shot to the plan 그런 말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to가 들어가면 물리적으로 어디서 어디로라는 위치 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shot이라는 것이 주사란 뜻인데 그게 위치 이동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John gave a shot to the plane이란 말은 안 되고 John gave the plane a shot이란 말은 하여튼 그래서 사형식과 삼형식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다고 보통은 생각할 수 있지만 걔네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들은 다 사형식을 써야 돼요. 이디오매틱 익스프레션들은 삼형식을 쓰게 되면 이디오매틱한 리딩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삼형식과 사형식이 사실은 의미의 차이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의미의 차이가 있냐면 사형식의 경우에 지금 동사 오른쪽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걔네 두 개가 릴레이션을 맺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릴레이션을 맺어야 돼요. 삼형식의 경우에는 to라는 릴레이션, 방향을 나타내는 릴레이션만 맺는 거예요. 근데 토트 메리 랭귀스틱스의 경우는 그래서 메리가 랭귀스틱스를 아는 거고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한 영어이긴 한데 그래서 플랜이 샷을 맞았다는 건데 하여튼 얘네들이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그 또는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장에서 I bought a present for her 이렇게 하면 그녀를 위해서 샀다니까 이건 방향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건데 to는 그 결과를 찝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GPT하고 지금 제미나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만약에 John gave the book to Mary라고 썼을 때 give는 distinguish 하기가 어려워. 동사적 바꿔야 돼. 왜냐면 줬는데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야. give는 동사는 의미의 차이를 좀 주기가 어렵고 teach나 send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걸리는 애들. 하여튼 ChatGPT가 뭐라고 얘기해? John gave the book to Mary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메리가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둘 다 100% 받은 거라고 그렇게. 당연히 받은 거지. 기부는 distinguish 할 수가 없어. 기부. 그러니까 동사를 바꾸라니까 기부는 줬는데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기부는 줬는데 안 받을 수 없고 teach나 send나 시간이 걸리면 물어봐. 그러면
만약에 내가 말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걔네들은 틀린 거예요. 챗GPT가 완전 틀린 거야 그거는. 왜냐면 이건 언어학 책에 나오는 그냥 팩트야. 언어학 책에서 나오는 팩트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은 내가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본은 차이를 주기가 어렵다. 줬는데 안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이로 다시 가게 되면 John bought a present for Mary의 경우에는 메리가 받았다는 증거가 받았다는 의미를 절대로 줄 수가 없어. 메리를 위해서 샀는데 메리한테 그래서 줬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John bought Mary a book 이라는 말일 때는 그래서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식일 경우에는 걔네 둘이 릴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맺어야 돼. 그래서 John bought Mary a book 하면 메리를 위해서 사서 메리한테 그걸 줬어라는 뜻입니다. 근데 John bought a book for Mary의 경우에는 메리가 받았다는 보장이 없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질문. 왜 by는 to라는 전치사를 안 쓰고 for를 쓰냐라고 묻는다면 give나 뭐 teach나 뭐 send나 이런 애들은 to를 쓰는데 왜 by는 to를 못 쓰냐고 물어본다면 답은 아주 간단해요. 왜 by는 to를 안 쓰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간단해. teach나 send나 give는 go를 다 취하는 애들이에요. 어디로.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to phrase하고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by는 산다는 행위 자체가 go를 갖다가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to phrase하고는 compatible 하지 않고 그렇지만 beneficiary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말하고는 compatible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for는 쓸 수 있다. 조금 더 advanced student를 위해서 한마디 한다면 to phrase하고 for phrase가 나타나는 자리가 달라요. to phrase는 아래쪽에서 동사고 내에서 이런 나타나고 for phrase는 조금 더 높은 곳에 나타나요. 그 정도만 그냥 내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정도만 말할게요. 또 질문 뭐 있어요? 그 11페이지에서요. 11페이지. Harry gazed at the sea for 5 minutes. 여기서 그 엔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지금 for가 쓰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직관상 이 문장은 지금 엔드 포인트를 for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분 동안 바라봤다라는 딱 5분 동안 바라봤다라고 거기서 끝났다라고 지금 문맥적 의미를 봤거든요. 이게 더 봤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금 개념을 잘 못 잡고 있는데 build yacht의 경우에는 그 요트를 다 건조하고 나면 다 만들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액티비티가. 게이즈는 그런 어떤 내추럴한 엔드 포인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쳐다보는데 물론 아까 말한 바운디드라는 개념이 있잖아. 모든 행위는 끝나겠지. 바운디드가 되겠지. 그렇지만 내추럴 엔드 포인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I have a headache의 경우에 이거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그럼 이게 틀릭이냐? 틀릭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시작돼서 목표점이 있고 목표점이 끝나면 이제 내추럴 엔드 포인트가 있으면 틀릭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gauge at의 경우에도 내추럴 엔드 포인트가 있는 애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걔는 for하고 써야 돼 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 돼. 어떤 이벤트건 만약에 제네릭 이벤트 아니면 흡입줄 이벤트가 아니면 뜻은 있지 당연히.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표로 하는 끝을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추럴 엔드 포인트는 뭐냐면 목표로 하는 끝. 당연히 어떤 애든 간에
허비추얼한 혹은 지네릭한 거 빼놓고는 다 끝이 있지. 그러면 넘어가고요.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predicate of cognition 하면 인지에 관련된 수로인데 얘네들도 얘 simple state는 knows the answer인데 learned, found the answer 하면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 remember the answer는 원래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알고 있는 거, forgot the answer 하면 알고 있다가 빠져나간 거. 세 종류이고 cognitive 관련돼서 told the answer to Pat 하면 모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 informed Pat of the answer의 경우에도 Pat에게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 이런 릴레이션을 맺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simple states, the meeting is at 2, the game was on Sunday 같은 경우에 simple state를 나타내는데 the conference began at 2 하면 ingressive, 시작을 그때부터 한 거니까 our party went on 4 hours 의 경우에 continuative이고 the game ended on time 하면 aggressive이고 the chairman began the lecture at 8 sharp. sharp이란 말은 정각이란 뜻이에요. 날카롭게, 칼같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칼같이겠죠. 칼같이 8시에 강의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sharp은 칼같이란 뜻이고 cognitive aggressive, began 하면 cognitive aggressive이고 the orchestra continued the performance until 11 하면 cognitive continuative이고 they finished the show on time 하면 cognitive aggressive. 대충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근데 진행형을 prospective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형, just as thinking of 라든지 이런 말을 쓰고 있고, retrospective는 과거를 나타내는데 denied seeing the record, apologized for missing the meeting 하면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한 사과, 부정. 그 다음에 ask나 is thinking of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요구, 생각,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the prospective, B2 용법이라는 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to가 어디 오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B2 용법의 진행부터 해서 예정 다 미래 관련된 거 다 B2로 설명할 수 있겠죠. Be going to be about 다 이렇게 B2로 설명할 수 있고. 이거랑 관련된 한국어는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할 것이다잖아요. to가 만약에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친다면 것이다야,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미래는 미래조동사가 없고 할 것이다. 그래서 real 기억인데 그게 B2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의 미래조동사는 할 것이다인데 이것이 투부정사 정도로 생각하면 그리고 이다는 R에 해당되고 they have to live at once. 그러니까 프로스펙트를 나타내는데 한국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Be going to be about. 그다음에 perfect와 retrogressive 하면 Steve works in the First City Bank. 일반적인 얘기예요. First City Bank에서 일을 한다. Steve has worked there since 2005. 그때 언제부터 계속해서. 스타팅 포인트는 과거인데 지금까지 길고 그래왔다. 그래서 시제는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예요. 그래서 has worked라는 말은 현재 지금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시작이 옛날부터 있었어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has worked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went there Monday, Tuesday, Wednesday 하면 과거를 나타내고 I've been there 3 times this week 하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거기에 3번 있었어 뭐 그런 뜻인 거고 그래서 relevance to present tens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현재 완료를 describe 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뭐냐면 what is the tense present perfect라고 물어본다면 definitely the answer is present 현재 완료 시제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 단 그것이 과거랑 어떤 식으로인지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Do you know the Robinsons라는 말하고 Have you known the Robinsons라는 말이 약간의 의미 차이는 뭐냐면 지금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뜻은 똑같은데 과거 언제부터 시점부터 해서 지속해서 지금까지 현재 이 시점까지 알고 있냐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Have you known the Robinsons는 과거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니? 라는 뜻이라는 거. 프로그레시브 진행형 We watch television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을 본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 본다는 뜻이 아닌 거고. 그래서 general unbounded action이고 We are watching television의 경우에는 unbounded action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1시간 있다가 이제 뭐 안 보겠지. 뭐 이런 bounded ac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We watch TV하고 We are watching TV는 의미가 다르다. 아까 말한 것처럼 What do you do하고 What are you doing이라는 말의 차이가 있듯이 We watch television하고 We are watching television은 다르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 16페이지에서요. 16페이지. 그 일단 톨드나 토트나 그 인품은 그 방향성 그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이렇게 말해주거나 가르치거나 알려주거나 한다라는 이 동작 자체가요. 그런데 위에서는 to로 쓰이고 아래서는 of로 쓰였는데 그 여기에 대한 뭐 연구 같은 뭐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스로가 컴플리먼트를 취할 때 어떤 형태의 컴플리먼트를 취하느냐라고 이제 질문하고 많은 경우에 의미랑 관련이 있는데 끝까지 의미랑 관련을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 중인데 told, taught의 경우에는 누구에게 말했고 누구에게 가르친 거니까 to라는 전치사가 쓰이는 것이 적절하고 inform의 경우에는 그럼 왜 예를 들어서 inform the answer to Pat이라고 하지 않고 inform the Pat of the answer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 조금 더 얘기가 복잡해지는데 inform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라는 말이 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고 그래서 걔가 Pat이라는 것이 inform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of라는 전치사가 이제 나온다라는 건데 그럼 왜 하필 of냐? 라고 물어본다면 또 이제 of의 문법으로 뭐뭐의 of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 거기에 대한 아주 깊은 설명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수로마다 취하는 그 컴플리먼트의 모양이 다르고 이것이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런 경우이다 정도로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있을 것이고 설명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지금 당장은 인폼은 누구한테 인폼했어 해서 누가 중요하고 그래서 inform the Pat이라는 말이 생겼고 근데 어떤 뭐에 대해서 인폼한 거야? 그럴 때는 of를 써 라고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think라는 말이 있다고 치면 걔는 왜 대트절을 컴플리먼트로 취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no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명사구를 컴플리먼트로 취하기도 하고 that절을 컴플리먼트로 취하기도 하는데 왜 think는 일반적으로 명사구를 컴플리먼트를 못 취하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의미랑 관련이 있어요. 의미랑 관련이 있긴 한데 이거를 이제 전부 다 의미하고 관계를 맺어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고 신택틱하게 그냥 쉽게 해서 외워야 되는 거야 라는 입장과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다.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소위 그 selection and relation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긴 한데 논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의미랑 관계가 있죠. 분명히 의미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 같은 애들은 대트절 이하가 참이라는 전제를 해요. 참이라는 전제를 하는 애들은 그 다음에 명사구를 다 컴플리먼트로 취할 수 있어요. think나 suppose나 believe 같은 애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참이라는 전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걔네들은 패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fact, that 이하가 사실이야 라는 전제를 하는 애들은 다 명사구를 취한다. 아닌 애들은 취할 수도 있고 안 취할 수도 있는데 또 취하는 애들은 어떤 경우고 안 취하는 애들은 어떤 경우냐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수로를 나눌 때 팩티브하고 non-팩티브를 나누는데 대절이 참여라는 전제를 가질 수 있는 수로와 그렇지 않은 수로로 나누고 걔네들은 완전 다른 수로이다. 예를 들어서 think 같은 경우는 who did think 잘라 없애는 말이 되지만 no 같은 경우에 who did know that 잘라 없애는 말은 안 돼요. 그래서 얘네들 패턴은 완전히 다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방금 그 문장이세요. 그 언어라는 게 쓰이다 보니까 그 언어로 이제 나중에 많이 쓰니까 이거를 좀 언어로 제정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언어가 일단 어느 정도 발전된 과정에서는 일단 막 이 문법을 먼저 제정해놓고 이렇게 써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그 토트나 그 인폼의 용법 같은 경우는 언어가 그렇게 쓰이다 보니까 이게 굳어진 건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제정해놓고 이렇게 쓰라라고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분명한 건 뭐냐면 언어라는 것이 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레귤레이트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조가 동사 다음에 명사구 두 개 나오면 의미가 뒤에 있는 명사구 두 개는 의미적 관련을 맺어야 돼 라는 것은 쓰임새랑 상관없이 언어 뇌 구조가 언어에 부과하는 어떤 restriction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restriction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언어의 용법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쓰이다 보니까 언어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라고 가정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뇌의 시스템이 언어에 부과하는 어떤 원리 제약 같은 것이 있고 그걸 이제 발견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언어학자들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뇌 시스템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모든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서 이제 배우는 것들이 트리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다 바이너리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트리 다이어그램이 다 헤드가 있고 뭐 레이블링은 어떻게 되고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구문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인 언어의 원리에 의해서 각각 구문이 결정되는 것이지 그 구문 자체가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어떤 구문을 쓰다 보니까 그 구문이 이런 어떤 의미를 주니까 인간의 뇌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 식으로 걔가 의미를 주게 되었어 라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한 지금 견해는 참스키의 견해였어요. 또 왜냐면 그 소위 그 인체공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팔이 인간의 뼈에 어떻게 붙어있기 때문에 팔이 180도로 돌아가는데 다리는 180도로 돌아가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운동의 어떤 포텐셜리티가 정해지듯이 언어도 인간의 뇌를 통해서 지금 언어를 말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어떤 모습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만 구현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이제 제약이 있다. 그러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 언어한테 그런 레귤레이션을 주는 거야 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 면에서 언어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언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 뇌 속에 있는 메커니즘을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이제 참스키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language는 그러니까 뭐냐라고 말하면 mirror into brain or mind. 언어를 보게 되면 우리 brain 혹은 mind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야 라는 게 이제 참스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나온 김에 얘기하면 내가 내뱉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지금 1차원적인 성격에서 지금 리니어하게 좀 소리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구조가 정말 리니어하냐면 구조는 최소한 3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참스키의 생각이에요. 트리는 2차원인데 지금 말은 지금 1차원적인 선으로 지금 스프링 사운드가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지금 선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최소한 3디멘셔널한 어떤 오브젝트가 언어이다 라는 것이 참스키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많이 드는 예가 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동굴의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죄수들이 동굴의 벽면만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동굴의 벽면은 바깥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어떤 액티비티의 그림자만 투영될 뿐이고, 그래서 그림자만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수들은. 근데 그림자를 보고서 실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갖다가 이제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림자에 해당되는 것이 언어고, 실제로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 이런 것이 이제 실제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위 그림자하고 이데아인데 이데아라는 게 뭐냐면 그 언어라는 것에 그 언어라는 그림자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 모습, 이게 이데아인 거예요. 그래서 참스키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그 이데아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언어라는 지금 1차원적인 존재를 갖고서 최소한 3차원 정도는 될 거야 라고 이제 가정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심한 얘기 됐어. 여기까지 하고